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공포 심리로 가득 뒤덮였던 간밤의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 투심이 상당히 굳어갔을 텐데 상호관세의 충격은 예상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현지 분위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고율의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미국 증시 폭락했습니다. 5년 만에 최악의 하루인 그야말로 검은 목요일이었는데요. 중소형주의주의 러셀 20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대비 20% 이상 빠지며 주요 지수 중 처음으로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채는 피난처로 인식되며 매수세가 몰렸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까지 떨어졌습니다. 미 경기 침체 우려에 달러 가치는 1.5%가량 급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8% 하락하며 2020년 6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4.84%, 나스닥 지수도 5.97% 빠졌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러셀 2000 지수는 6.59% 급락해 사상 최고치 대비 20% 이상 하락하며 주요 지수 중 첫 번째로 약세장에 들어섰습니다. 다우는 전고점 대비 낙폭이 9.93%로 조정장 진입을 눈앞에 뒀고요. S&P 500은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12.2%로 조정장에 재진입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전고점에 비해 18% 폭락하면서 약세장 진입을 예고했습니다. 애플은 9.3% 폭락하며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아이폰과 에어팟, 맥 컴퓨터 등이 트럼프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가격 폭등 우려가 높아진 탓입니다. 애플은 중국 비중을 줄이기 위해 아이폰은 인도, 에어팟은 베트남, 맥 컴퓨터는 말레이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인도에는 26%, 베트남은 46% 상호관세가 붙고 말레이시아는 24% 상호관세가 매겨졌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애플은 여전히 중국에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부품은 일본과 한국, 대만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 24%, 한국 25%, 대만이 32% 상호관세가 적용되죠. 모건 스탠리의 에릭 우드링 애널은 애플 공급망이 트럼프 상호관세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드링은 애플이 미국 내 제품 가격을 17에서 18%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도 모두 큰 폭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2.3, 알파벳 3.9% 떨어졌는데 이들은 그나마 비교적 낙폭이 작은 축에 속합니다. 다른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는 애플이 9% 넘게 폭락한 걸 비롯해 낙폭이 8% 안팎을 넘나들었는데요. 엔비디아 7.8%, 아마존과 메타는 8.9%, 테슬라는 5.4% 폭락했습니다. 은행들도 주저앉았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이에 대한 외국의 보복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거란 우려가 작용한 건데요.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6.9%, 서부 최대은행인 웰스파고는 9.1% 폭락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낙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11%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백악관이 반도체 관세는 아직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 동반 폭락했는데요. AMD와 퀄컴 9%대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어제 발표됐던 그 상호관세는 사실 시장이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였고 시장에서는 실제로 정말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요? 네, 오늘 시장은 상호관세가 경기 침체 공포감을 낳으며 투매 물량이 쏟아진 건데요. 그럼에도 트럼프는 관세 쇼크로 인한 뉴욕 증시 발작에 시장이 호황을 누릴 거라며 관세 공격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장도 주식도 국가도 호황을 누릴 거라며
나머지 3개는 우리와 거래를 성사할 방법이 있는지 알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도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 소셜에 수술이 끝났다면서 환자는 살아남았고 치유되고 있다고 썼는데 미국을 환자, 상호관세를 수술에 비유해 관세 정책이 병든 미국 경제 회복과 재건을 이끌 거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의 약 1경 달러의 투자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로 미국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상호관세 여파로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해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통화당국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3.7%로 전망했고요. UBS 역시 미국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기술적 침체에 빠질 거라고 봤습니다. JP모건은 역시 상호관세로 올해 인플레이션이 1.5%포인트 추가로 상승하고 이로 인해 소비가 억제돼 미국 경제가 위험할 정도로 침체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평균 실효세율이 23% 이상이라면서 이 같은 관세율은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던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3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13만 7천 건 증가해 2월보다 둔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보다 일자리가 덜 창출됐다면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 하나 더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예상보다 강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는데요.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에 나서는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와 물가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밖에도 마이클 바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 공개석상에서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